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발견한 그래프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생긴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게 아마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은 그래프라서 참 이걸 보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세 종류로 나눠봤는데 프리랜싱이 그런 거죠. 생계는 유지가 되는데 미래는 안 보이는 거. 이 도서 강좌를 프로젝트성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근데 프로젝트성은 어느 정도 돈이 되긴 하는데 유효 기간이 짧다 이런 느낌. 그리고 이제 매번 새로운 거 기획해야 함 이 느낌. 그다음에 3번이 좀 장기적 비전? 근데 요거는 초반에는 돈이 좀 안 되는데 규모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이뤄낼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나눠봤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개운해졌달까? 그런 느낌이더라고. 프리랜싱은 직장인이랑 그다지 다를 것도 없죠. 그쵸, 그쵸? 프리랜서인 건데 프리랜서는 회사 바깥에 있는 노동자고 직장인은 회사 안쪽에 있는 노동자고 이 차이죠. 그래서 외주 프리랜싱 같은 말이죠. 재미없는 직장 하느니 하고 싶은 걸로 프리랜싱 하는 게 나은가? 지금 프리랜서도 내가 바로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랜싱 자리에 어떤 게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 직장에 이것저것 묶여 있어서 그것조차 쉽지 않지만 프리랜서로서 그만큼 벌 수 있으리라는 보장도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개발자의 자영업 수입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거의 그냥 우리 모든 창작자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 그래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문제는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는 건 3번이야. 약간 패트리온이나 아니면은 유튜브 멤버십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사실 이론상 나는 같은 일만 해도 여기다가 곱해지는 구독자나 후원자 수가 비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은 나는 항상 똑같이 사는데 양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 이 포텐셜이 있는 일들이잖아요. 저는 만화 작가도 비슷하다고 생각해. 만화 작가도 결국에는 내가 만화를 그려가지고 매번 인세를 받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결국에는 얘가 IP가 되어가지고 애니로도 제작되고 굿즈, 영화, 뭐 어디 콜라보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거의 뭐 무한정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3번에 해당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러스트레이터로 치면 1은 외주 그림 그리기, 2는 일러스트집 등 책 내기, 3은 구독 플랫폼 열기인가. 그렇죠. 맞아요. 딱 맞습니다. 일러스트집을 내는 거나 뭐 코믹에서 페이지를 내거나 하는 게 좀 프로젝트성 수입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대부분이 선망하는 지점은 보통 3번에 있어. 근데 3번을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를 제가 진짜 찐 현실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아, 이게 월 200이라고 칩시다. 프리랜싱 이렇게 되죠. 아, 진짜 현실적인 거예요. 내가 만약 프로젝트성을 한다? 이렇게 되고 푹 떨어지고 이게 아니라 준비하면서 안 벌리다가 쭉 팔리다가 한 4, 500선에서 떨어져.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조금씩 높아져. 이렇게 돼요. 이거야, 현실은. 이거 너무 축약돼 있어요. 다 이 같은 데서 시작하는 것부터 말이 안 돼. 이거라니까? 이때 동안 빌빌 기어야 돼요. 이거를 이제 얘가 이거를 맞춰주는 거지. 매번 다시 바닥에서 재시작. 진짜. 저렇게 된대. 근데 이것도 만약에 직장인이 아니라 내가 메인이 사업가인데 돈을 벌기 위해 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프리랜싱도 이런 데에 있어. 100에서 120 요 언저리. 얘는 딱 정직하게 진짜 직선이에요. 이거 그런 거죠. 쿠팡이나 배민, 비마트나 이런 거예요. 여기가 약간 직장 느낌이고. 그러면은 이제 이만큼 부족한 거 여기서 채워가지고 이거를 여기 갖다 쓰고 그러면서 버티다가 또 하나 이제 런칭하면은 요만큼 또 생겨가지고 이거 여기다 메꾸고 이거잖아요. 뭔 말인지 알지? 실전은 이렇다니까. 너무 무서운 그래프라니까. 근데 이제 3번이 있잖아요. 3번. 장기적 비전의 일이 있지. 이거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면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하다가 이제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돼. 이 구간이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이거야. 이렇게 생겼거든요. 우리가 겪는 일은. 아, 이거는 근데 너무 이상적임을 넘어서 경향성을 어떻게 표현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잘못된 그래프다,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하는 거는 우리가 1, 2, 3을 좀 같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3번만 하겠다. 보통 인디게임 개발자들, 흔히 우리가 망생이라고 폄하하는 그런 모든 존재들, 어떻게 하는 것 같냐면, 3번만 해. 3번 올리를 해요. 그러면 힘들죠? 근데 3번은 뒤에 터지기 때문에 1번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1번으로 어느 정도
내 삶의 안정성을 확보를 했다면 그러면서 이제 나의 경험과 좀 내 안에서 나왔던 그 아이디어들을 다 결합을 해가지고 2번을 이 1번의 수입을 바탕으로 2번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이제 조금 괜찮아지면은 점점 더 3번에 해당하는 비전이 생기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3번을 정말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키우면서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튜브도 하고 코칭 사업 계속 하는 게 3번에 해당하는 영역이거든요. 3번을 꽤 오래 전부터 해왔어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좀 알려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프리랜싱은 아시다시피 버튜버를 했었고, 여기에다가 그림 강의를 같이 했어요. 이렇게 가니까 일단은 버텨지죠? 생계가 유지가 돼. 생계 오케이. 근데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프로젝트성으로 어떤 걸 했냐면은 수강생들을 모아가지고 서버에서 챌린지 같은 것들을 실험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뭐 전자책이나 이런 것도 기획을 해봤었어요. 되게 이것저것 많이 도전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 나는 좀 창작자들이 돈을 벌었으면 좋겠구나 라는 거를, 나름의 미션을 갖게 되어서 그걸로 3번을 하게 됐어요. 장기적 비전의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버거비치 훈련소라는 거를 처음으로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됐고, 여기에서 컨설팅이랑 코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기획을 하면서 해나갔던 기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짬이 좀 있으면은 3번을 좀 빨리 키울 수는 있어. 3번 이 J커브가 올라가는 이 구간을 어느 정도 땡길 수는 있어요. 짬에 따라서. 왜냐면 누군가는 해봤거든요, 이거를. 그래서 나의 경우에 1, 2, 3 중에 어떤 거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1이 해결되고 있다. 오케이. 근데 만약에 2를 하면서 2만 의존하고 있다. 2 올리다. 그러면은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3번 영역의 생각을 좀 더 깊게 할 시간과 여유가 없을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 세 개가 약간 초기에는 1번이 압도적이고 거의 2번으로 차이는 느낌이다가, 이제 중기가 되면은 1이 이제 좀 줄어들어. 그리고 2가 좀 차면서 3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근데 후기가 되면은 1은 이제 거의 없거나 조금만 존재하고 3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가면서 얘가 이제 캐리를 해주고, 예. 2는 이제 3에 좀 종속된 형태가 될 거예요. 3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과 소통하려고 2를 하게 되는 느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배그 유튜버가 이번에 생일이라고 생일 카페를 하더라고요. 생일 카페, 굿즈 이런 게 이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나중에 후기에 무르익은 상태가 되면은 3이 나머지를 견인하는 시스템이 되겠죠.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들 좀 공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상태는 어떤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초기인데 1이 100%군요. 그때가 참 막막한 상태죠. 근데 저는 막막하면서도 되게 재밌는 상태라고 생각해요. 막 설레고 그런 시기라고도 생각해요. 아, 프리랜싱도 아니고 직장이니까 좀 다른 거. 아니,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프리랜싱이 반드시 그 해당 직군의 프리랜싱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1 유지하면서 2랑 3 갈고 닦겠습니다. 좋습니다. 3은 좀 걸려. 제가 보니까 프로젝트성 사업을 린하게라고 하죠. 스타트업에서 되게 빨리 만들어서 검증해보는 연습을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짬이 있는 분들은 다른 게 아니라 빨리 만들어서 던지는 거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나 이런 아티스트나 창작자 계열 분들은 좀 뭐랄까, 본인은 완벽주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 근데 상당히 완벽주의에 가까운 형태가 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은 좀 답답할 때가 있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이 정말 돈이 급한 게 맞는가? 근데 사실 이거를 이제 다 떠나서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왜 게임 개발에 실패했을까라는 거를 되돌아봤을 때, 게임 개발이 왜 실패하냐면 완결된 경험 루프가 너무 늦게 나와. 이게 뭔 소릴까요? 뭐라도 일단 완성해보기. 다크소울로 치면 보스한테 계속 죽는 거, 피드백 받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림. 위에부터 일단은 찬찬히 답을 해보자면, 뭐라도 일단 완성해보기가 맞는 게, 내가 완성이라고 선언을 하게 되면 그 완성된 하나를 계속 실험해보고 고칠 수 있거든요. 나 이거 완성했는데 너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나 이거 완성이다. 그러니까 피드백 좀.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게임 개발할 때는 보통 어떻게 되냐면은, 누가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할 수밖에 없냐면, 그거 아직 구현이 안 됐어 라고 말을 하게 돼요.
점점점 이렇게 돼. 그러면 언제까지 구현할 건가? 이거를 언제까지고 계속 무한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결된 경험이 아닌 거죠, 아직. 그러니까 이 피드백이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림도 되게 비슷한데요. 그림도 내가 러프를 갖다 주면은 나 그거 아직 덜 그렸어 라고 할 수 있어. 덜 그려서 그래. 그러면은 피드백 주는 사람이 좀 뻘쭘하죠? 그래 이렇게 되죠. 약간 서로 좀 그래. 이게 완결된 경험 루프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크소울로 치면 보스한테 계속 죽는 거, 다크소울에서 보스한테 계속 죽는 거는 오히려 짧은 완결된 경험 루프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보스가 갑자기 다음 판에 간다고 패턴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런 느낌이고. 피드백 받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걸림. 저거는 이거랑도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완결된 경험 루프가 있는데 그게 누군가한테 효과를 보기까지 오래 걸릴 수는 있어. 네. 완결된 경험은 있으나 이게 그냥 이 길이가 긴 거예요. 네.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다. 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이 말씀하신 거를 종합해보면. 근데 게임 개발을 할 때는 특히나 이렇게 변수가 되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비가 있고 뭐 무기가 있고 뭐 몹의 스탯이 있고 몹의 뭐 스폰율이 있고 몹의 스폰이 되는데 스폰된 거에 장비 드랍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AI 패턴도 있고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다 통틀어가지고 어떤 경험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코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코칭 커리큘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완결된 경험 루프를 단기간에 만들기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벌써 3기 수강생도 몇 주 뒤면은 마무리되고 이제 4기 수강생을 받고 있는데 벌써 12주짜리 코칭 커리큘럼이 3번 돌아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완결된 경험 루프가 벌써 작년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9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실제 완성된 서비스로 4번을 돌린 거예요. 경험을. 그러니까 지금 버전 4인 거예요. 9개월 만에.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완결된 경험 루프를 빨리 만들고 빨리 돌릴 수 있는 종류의 일을 하시는 게 좋다. 여기에서도 장기적 비전이 초반에 돈이 안 되는 거는 변수가 많기 때문이에요. 변수가 너무 많아서 파악이 안 돼. 근데 프로젝트성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변수가 적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파악이 쉽고 개선도 쉬워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